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만행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소설 독서 모임 옴팡 회원님 몇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2014년부터 소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소설 모임에 나간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소설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저 노년의 만행이 마음에 든답니다. 만행이란 만원의 행복을 줄임말인데요. 저희 옴팡 모임의 회비가 한 번 모일 때 10,000원이거든요. 그걸로 차도 마시고 밥도 사 먹는데 무엇보다 2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을 통해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행을 통해 기쁜 일들도 많이 생겼죠. 2019년 제5회 매일 시니어 문학상에 이성상 선생님께서 대상을 받으시면서 상금을 500만 원이나 받으셨잖아요. 그 덕에 맛있는 민어회 파티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교실에 보면 모범생도 있고 꾀부리는 학생이 있듯이 어느 모임이나 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성상 선생님은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작품을 쓰지 않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튼 이번에 선생님의 수상 소식을 듣고 많이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년의 만행을 통해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서로 격려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성상 선생님의 시니어 문학상 대상 작품인 린호아의 금음달로 노년의 만행 합평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옴팡 모임에서는 기성 작가의 작품을 읽고 합평을 하거나 옴팡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쓴 작품을 합평받기도 하는데 몇 년 전 이 작품으로 합평한 적이 있어요. 몇 번의 퇴고가 있었겠지만 그때보다 단숨에 읽혀지는 것이 그리 재미있었어요. 작가인 제가 이 작품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1971년도에 제가 월남 참전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이 알려진 월남 참전 기록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둔해 있던 곳은 월남 중부 니노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백마 사단이 있었고 그 옆에 29연대 연대가 있는 곳이지요. 니노아라고 하는 소읍은 군청이 있는 농사 짓는 그런 주변 그 동네 마을인데 일본 도로가 쭉 있고 그 동네가 전쟁을 하는 데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에 아주 평화롭고 남극의 그 어느 도시 같은 휴양지 같은 그런 동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사람이 죽고 살리고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 살아서 왔지만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소설을 써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을 배경으로 쓴 논픽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덤덤하게 꾸밈없이 써주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국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꽁탄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는 베트남의 역사 같은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기록문학의 가치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7, 80년대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짧다고도 말하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성생 선생님처럼 소중한 문학 작품으로 만들면 그 개인의 삶에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월남전 경험은 그 많이들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사실 잘 모르는데 그 귀중한 체험도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글 중에 서중이가 병원에 총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데 그 와중에 다정한 간호장교를 묘사한 부분에 뭉클했어요. 내일이 없어 보이는 전장의 병사에게 그 시절 여자는 위로였고 어머니였고 희망이 되기도 했다. 라는 글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그 글 심사평에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월남전의 전투 경험담을 기록한 린화의 금음달은 당시 파병 장교로서의 기억을 간결하고 진솔하게 드러낸 전쟁의 상흔과 아픔을 다시 되짚어보게 하는 힘을 가진 작품이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작품 중에서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작은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를 읽으면서 선생님께서는 그런 전투를 하시면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겁이 많고 젊은 애들 보면은 벌레도 못 잡는 남자애들 많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 작전 나가서는 많이 떨렸죠. 이빨이 달달달달 떨리기도 하고 매복에 밤을 새우는데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듭되면서 용기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만나는 그 월남 사람이 무조건 VC라고 해서 만나서 죽여야 되는 어떤 명분이 그게 참 답답했습니다. 무조건 죽여야 하는 어떤 큰 내가 뭐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는 여기 와서 저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는 또 얻어맞아 죽어야 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써본 거고요. 지금은 또 그 문제는 우리가 어디 파병을 하더라도 조국을 위해서 부름받아 가는 것 같지만 과연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고 나도 죽고 하는 이런 그 관계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방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도 글을 쓰고 계셨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대구 매일신문에서 상을 받으셨는데요. 그 원래 그 상의 최종 취지가 그 산업화 시대 그 역군이나 그때 고생하시던 분들의 그 경험을 이제 많이 존중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 그 이 내용 중에 보면은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전쟁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 그 회의감을 느낄 만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저는 궁금한 게 그 실제 그때 가서 싸우셨던 그때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도 전장 안에서도 정말 그런 걸 크게 느끼셨을까? 사실 이런 게 의문이 됩니다. 그건 어땠습니까? 전혀 그런 건 못 느끼고 무조건 죽이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작전에 참가를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면은 누가 죽고 탈영도 하고 월남에서도 탈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그 꼴을 볼 때 다리가 잘리고 그걸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상병이 하는 독백이 참 가슴 아팠죠. 그 당시는 그 죽고 살고 하는 그거밖에 우선 나가면은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적이죠. 큰 작전이나 어떤 명분이 왜 죽여야 되고 왜 거기를 이런 작전을 해야 되는지, 작전이 연대작전, 사단작전, 대대작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미군하고 같이 합동작전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무조건 죽이는 거고 불태우는 거고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최근에 월남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그런 아픔의 장소라든지 이런 데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어떠신지요?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니노아 지역 나짱이라고 하는 데인데 꼭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미루면서 이렇게 못 가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누라랑 그 하롱베이 그쪽으로는 그 패키지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캄보디아하고 그쪽으로만 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쪽은 중부 지역인데 꼭 한번 가봐야 되겠죠.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40-50년 전 얘기인데. 이 작품을 구상하시고 집필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뭐 한 달 만에 다 썼어요. 달필이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월남전에 관해서 그 이제 외국 작가들의 작품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국내 소설가 중에 그 황석영 씨의 그 무게의 그늘이나 박영왕 씨의 그 머나먼 송바강이 이제 유명한데요. 혹시 뭐 그것을 보셨다면 그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그것을 본 느낌은 어땠습니까? 그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보다도 수인이라고 최근에 나온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 사람도 이제 해병대로 월남 참전을 해서 거기에 그 있었던 일을 써놓은 게 있는데 대충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봤었고 안정효 씨의 또 그 사람 미국 살던가요? 그런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써놓은 그 글은 내가 이 글을 쓸 줄 이런 걸 생각도 못했었죠. 그냥 읽기만 하고 글 써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있던 일인데 그 사람들의 그런 것도 은연중에 나한테 도움이 됐겠죠. 글 쓰는데 그 월남전 상황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뭐 체험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박영환의 그 머나먼 송바강 그게 제일 먼저 나왔죠. 그럼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짧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적을 발견하고 뒤쫓다 머리에 총을 맞았다는 소대장과 많은 대원들이 이미 희생이 된 채 들것에 실리거나 대원들의 손에 끌려 줄줄이 이어나오는 비통한 광경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 대원이 전사하면 세 사람의 대원이 전사자를 위해 붙어야 했다. 두 사람은 시신을 들어야 하고 한 사람은 장비를 모두 챙겨 그 옆에서 경계를 하며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하고 종장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쯤 날은 개고 그날도 새벽에 뜨는 구름달은 동쪽 하늘에 비치고 무심한 초원에 날이 박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서중이 소대는 이슬에 젖고 달빛에 젖어 쓴맛을 삼키며 귀대했다. 이 마지막 편을 갈라 총질하고 적이라고 보이면 그냥 쏴대고 죽이고 불태우던 짓들이 이제는 멈췄을 것이다.
지상의 모든 생물을 삶아낼 기세 같던 한낮의 붉은 태양과 야간 내내 정글 속을 비추며 우리를 더 홈시게 젖게 하던 그 달빛도 이제 늘 푸른 들판을 내려다보며 모두 편한 표정이 됐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의 당선 소감을 보니까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아픔을 재조명해보고 탐구해보는 일이라고 하셨고, 문창가를 나오지 않고도 문학적인 글을 잘 쓰는 분들을 보고 용기를 내 글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도 노년의 만행 모임인 온팡을 통해 더욱 글 공부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평에도 기교보다도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한이 묻어있는 사람살이에 무게를 두었다고 했는데, 격변기를 살아오신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노년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 지혜로워지며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때이지요.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채워진 가슴에 감사함과 행복한 마음을 더하여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학을 취미로 하며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사시는 이성상 선생님의 좋은 결실은 노년을 멋있게 보내고 싶은 저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도 저마다의 취미대로 노년의 만행을 즐기면서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온팡 문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